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암으로 이렇게 최종 진단이 내려졌는데 보험사가 이제 양성으로 주장을 해서 분쟁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C49 코드는 이렇게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해서 이런 부위에서 이제 발생한 종양이 이제 암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코드를 쓰게 되는데, 이 뒤에 이제 C49 뒤에 붙는 숫자는 이 부위에 따라서 이제 세부 분류 코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나 얼굴, 목에 연조직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C49.0이고,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C49.1 이런 코드가 붙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이제 C49.2로 이제 진단이 됐고, 이 C 코드는 이제 의학적으로 악성 신생물 분류에 이제 들어가고, 보험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보험에서는 이제 암에 들어가는 그런 코드입니다. 진단서를 봐도 이렇게 최종 판정이 됐고, 이렇게 이제 암으로 악성 신생물 이런 단어도 들어가 있고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보험에서의 암은 이런 진단서만 암으로 나오면은 이제 보상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진단만을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 조직 검사가 이제 시행됐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검사 결과로 이제 암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이제 반드시 따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약관에서 정한 이제 암의 진단 확정에 이제 대한 규정이 병리 의사만 진단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병리 진단이 암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이제 C 코드가 부여된 진단서가 있어도 보험금 처리가 이제 아예 되지 않거나 뭐 다른 등급, 뭐 경계성이나 뭐 제자리암 이런 걸로 이제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암으로 주치의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 병리 검사 결과지에서 이제 연조직에서 이제 제거한 그 종양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는 이제 양성으로 양성 신생물 진단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이제 뭐 소액이나 뭐 유사암으로도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보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례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이제 보험사의 주장이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기록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많이 했었고, 보험사가 이제 양성으로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이제 뒤집는 그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주장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제 근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암으로 진단이 됐는데 병리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오지 않은 사례는 그 해결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험에서의 이제 암 진단은 이제 병리 진단만 인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타당하다, 이런 유사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법원 판결이나 금감원에서 불인정한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암으로 진단된 내용이 있으면 가입자분들은 이게 무조건 보험사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C 코드가 나왔어도 저희도 이제 진행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질 수 있었지만 추가 기록들, 뭐 병원에서 발행되는 기록의 종류는 이제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리 진단 자체가 이제 보험사는 양성으로 보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악성 신생물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보험사가 이제 검증, 당연히 뭐 이제 애초에 이제 주장한 내용이 있으니까 뭐 그런 주장하는 내용들도 이제 뭐 합리성이 완전히 뭐 결여되어 있는 그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 뭐 저희 쪽에서 이제 자료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C49.2 진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뭐 1원도 이제 지급되지 않았던 진단비가 정상적으로 이제 암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코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병리 진단에서 나온 종양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를 수가 있고, 이 종양에 대한 또 구체적인 검사 결과나 뭐 수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차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보험 계약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코드만 같다고 해갖고 내 건도 무조건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보상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이제 보험사가 어차피 불인정을 한 상태이거나 병리적 양성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걸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한 이제 정확한 분석하고, 그다음에 보험사의 이제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분쟁이 시작돼야 되고, 이 C49.2 하나만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암보험 분쟁이 이제 일어나는 뭐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을 했는데 이제 보험사가 암으로 지급하지 않은 뭐 그런 케이스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질병 분류 기호나 이런 병명 항목에 이제 암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리적 양성으로 나온 거는 해결이 진짜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런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양도 굉장히 수준 높게 준비가 돼야 되고 많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그냥 코드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보험사가 이거를 이제 암으로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핵심적인 뭐 근거나 뭐 기록, 뭐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해결을 이제 해보려고 해도 그런 사례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뭐 정상적으로 보상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가 뭐 암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거나 뭐 암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심사를 해봐야 된다거나 뭐 의료 자문을 해봐야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무 문제가 없는 케이스에서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가입자도 선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는 손해사정사랑 이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